네, 드디어 22년도 마지막 영상이네요. 제가 22년도의 장이 좋았다, 안 좋았다라는 것을 말하기보다 이 안 좋은 장임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는 노동시장, 고용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 레이오프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화해서 보려고 합니다. 지금 아래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MA 수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MA가 얼마나 커졌는지에 나타나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올해 22년도는 얼마나 더 낮아졌는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읽어보면은 작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38%가 감소했다라고 말하고요. 22년도를 또 구분하자면 상반기에는 25건, 하반기에는 11건, 50% 이상 감소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그래프가 사실상 앞으로도 점점 내려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죠. 또 지역별로 보자면은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에서는 이 수치가 40% 감소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30% 정도 감소했다.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냐라는 질문에는 많은 전문가들은 23년도는 반반의 해가 될 수 있다. 즉 전문가들도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는 쉽게 점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MA 시장 외에 국제 시장 수준을 보게 되면은 20년도 3월 코로나 사태 때죠. 이 시장 충격 이후에 지금 현재 상태가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뉴스를 읽어 드리는 걸 보면은 요즘 언론이나 사람들이 평가를 할 때 전혀 좋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깨달아 주시길 바라고요. 여기서부터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투자 자산, 그게 주식이든지 간에 채권 투자자는 많이 없겠죠. 채권도 포함이 될 거고 제 메인 콘텐츠인 코인이 될 거고 또 부가적으로 부동산도 될 텐데 이런 투자 자산들이 결국에는 언제 올라가고 상승세가 언제 좋게 나올 것인가? 결국에는 금리에 달려 있겠죠. 지금 현재 미십년물 국채 금리는 4% 전으로 놀고 있는데 결국 이 수준을 5% 초반대로 맞춰놓은 다음에 내려가기 시작할 때 그때가 좀 투자 자산으로서는 상승세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금리를 내리는 성격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금리 별거 없습니다. 천천히 내리지 않고 급격하게 내릴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이거 쉽게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맞아요. 그럼 어떤 말이 맞는 것일까요? 지난 과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짧게만 이 회색 부분 리세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2020년도 코로나 사태 때를 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말하는 거고 2001년도는 닷컴 버블 또는 9.11 테러 시기와 겹칩니다. 9.11 때문에 벌어졌다라기보다는 닷컴 버블로 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제가 태어난 시기쯤에 발생을 했던 거는 걸프만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시기들을 잘 주목을 해보면은 금리를 낮추는 그 성향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금리를 빠르게 내는 시기는 리세션을 동반했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전부 급격하게 내려가는 수치는 이 리세션이라고 하는 회색 그레이 영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빨리 내려간다, 천천히 내려간다라는 입장에서는 이건 반드시 리세션이 나와야 돼요. 근데 앞으로 리세션이 나오느냐? 우리는 이미 리세션이라는 것을 2년 전에 경험을 했고요. 또다시 경제가 안 좋아진다라고 해서 기존처럼 이 금리를 내릴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수준으로 그냥 올렸던 거 다시 빼려면은 진짜 전쟁이 한번 터질 정도로 각오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수준이 아니라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인 수준은 어떤 것인가? 리세션이 돌입을 했을 때는 거의 수직적으로 떨어집니다. 거의 2년 정도 걸리고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어떠한가요? 이렇게 수직적으로 내려가지 않고요. 계단식으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리고 안정화됐을 때는 쭉 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시기를 봐야 되냐? 2000년도 이후에는 사실상 완화와 긴축의 시기라고도 볼 수가 있으니까 딱 그 전의 시기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상으로는 좀 멀게 느껴지시겠지만 저는 1980년도부터 2000년도의 데이터를 좀 참고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81년도 전에 80년도부터 92년도 데이터를 보기로 했고요. 급격하게 내렸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만에 한 절반 가까이 수치가 내려온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 천천히 내렸을 때 11.6포인트에서 6%까지 절반 가까이 내렸을 때는 계산을 했을 때 2년 또는 4년이 걸리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84년에 내린 건 맞지만 정체되어 있다가 다시 올라가는 시기도 있고 전반적으로 한 2년에서 4년 또는 5년 가까이 걸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89년도부터 데이터를 측정을 하면은 9%에서 거의 제로 금리 또는 3%까지 내려올 때 4년이라는 기간이 걸립니다. 물론 이때도 리세션이라는 기간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아마 이 시기가 없었더라면은 좀 더 긴 기간이 포함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것은 2010년도까지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리세션이 있어야만 완화적인 행동을 많이 할 수가 있다. 즉 바닥으로 가는 이 금리 데이터가 대부분 리세션으로 인해서 만들어진다. 근데 리세션이 없는 시기, 즉 장기적으로 뭐 큰 불황이 오거나 그런 시기가 아니라면은 0%를 향해 가지는 않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84년도부터 89년도 데이터를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에는 크게 내린 것은 리세션이 겹치면서 이런 식으로 크게 내려간 것이니까요. 그래서 정리를 해봤을 때는 앞으로 내년부터 한 4, 5년 뒤에 리세션이 나온다. 그러면은 급격하게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의 수치에서 금리를 내릴 때는 2에서 4년 정도 걸린다. 평균적으로 한 3년 정도 걸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금리를 빠르게 내릴 때는 투자 상품들의 급격한 장세가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천천히 내리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차트를 개인적으로 보시면 아시다시피 횡보 구간 거치다가 이런 식으로 오랜 기간 동안 횡보 이후에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둘 중에 어떤 걸 생각을 하냐, 시나리오를 어떤 걸 그리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1번의 경우에는 정말 집중적으로 투자에 임해야 되고요. 2번의 경우에는 1번보다는 덜 집중적이되 장기적인 투자 또는 수익적인 투자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이게 두 가지 공통점이 있죠. 바로 이 시기,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 직전까지는 현금을 들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08년도 이전 또는 2000년도 이전에 IT 기업에 몰빵을 했어요. 그럼 내려가서 뭐 회복한다 만다 하는 것보다 그냥 현금 들고 있다가 내려갔을 때 매집을 한다거나 아니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터지기 전에 주식을 들고 있는 것보다 현금을 들고 있다가 이후에 싸진 가격으로 매입을 하면 되겠죠. 이 부분이 드라마에 잘 나타나 있죠. 우리 진도준 씨. 어찌됐든 간에 전략은 같습니다. 금리가 내려가기 전까지 또는 딱 직전까지는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하기보다는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비트코인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일단 원화 차트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원화 차트는 저가 내린 다음에 계속 가격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고 환율이 그냥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업비트의 비트코인 가격은 내려간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환율의 데이터를 예측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 제가 이번에 매입했다가 거의 본절치고 나왔는데 국가가 조절을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예측을 하겠습니까? 그죠? 지금 수준은 국가가 조절을 하다가 지금은 국가가 조절을 안 하고 오히려 매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는 미국, 일본, 중국이 가담되어 있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벌인다라기보다 일본 돈의 가치, 중국 돈의 가치, 미국 돈의 가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환율이 내려가더라라는 말이고요. 비트코인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짧게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중국의 경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거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내려갈 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적정 시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무조건 금리가 내려갈 때만 매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떨 때 매집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제가 좀 거듭 강조 드렸으니까 오늘은 좀 정리하는 느낌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봉 차트에서 거래량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고요. 이 거래량 수준을 차트를 봤을 때 거래량 수준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내려왔을 때 매집을 하세요. 정말 말도 안 되게 꺾이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부터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 구간을 매일같이 24시간 보라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한두 번쯤은 볼 수 있잖아요. 기존의 거래량이 흐르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서 거래량이 형성이 된다면은 이 기존의 추세가 바뀔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추세가 바뀌었을 때 만약에 하락이라면 저가 주어서 매집을 해야 되겠죠. 다시는 안 오는 저가가 형성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수준을 보게 되면은 거래량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기존의 거래량보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을 기록을 했을 때 그때부터 하루에 한두 번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만약에 추세가 변경이 된다면은 하락할 때 매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게 되는 거고요. 상승할 때는 오히려 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저가를 놓쳤을 때도 좀 약간 집중을 하듯이 혹여나 올라갈 때도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승과 하락 둘 다 따지지 마시고요. 지금 표시하고 있는 5일선과 21선의 크로스가 주봉상 이루어질 때 그리고 마감을 찍을 때 그때는 들어가셔도 좋다라고 저는 봅니다. 거의 깨지지 않는 법칙에 해당합니다. 지금 13, 14년도 데이터가 없는데 여러분들께서 시간 나실 때 보시고 13, 14년도도 비슷해요. 큰 상승이 나오게 된 것. 저는 약세장 상승이라고 말을 하는데 한 200%, 300% 상승이 나온 것은 주봉상 5일선과 21선이 이런 식으로 크로스가 나고 비로소 장기 횡보 구간을 마치고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구간을 기다리는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도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거의 한 반년 정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점이고
매번 실현이 됐던 그런 차트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까지 일봉, 주봉을 설명드렸는데 제가 원래 캔들 설명을 안 드리잖아요. 캔들도 근데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정말 혹여나 저점이 형성이 된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 봉에 양봉으로 마감하는 월봉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지지로 보고 매매를 하셔도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1월 달 봉이 월봉이 양봉으로 마감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2월 1일이 되면은 이거 손절선 설정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셔도 됩니다. 캔들 매매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음봉이 나왔을 때 지지가 어디인지 체크를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봉이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손절선을 어디로 가져갈지가 설정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캔들 매매가 쉬운 건 이거예요. 월봉, 주봉, 일봉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다만 다른 점은 이 지지선을 누구는 여기로 체크하고 누구는 여러 데 체크하고 이런 게 다르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지지를 다 무너뜨렸잖아요. 이 월봉에. 믿을 수 있는 지지라고 하면 한 14K 정도의 이 월봉 시가가 되는 거고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앞으로 변동성이 생기고 음봉으로 꽂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봉이 양봉으로 표시가 됐을 때 그럼 그 직후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매입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날짜로 보면은 약간 느리게 평가가 되고 주봉은 민감도가 높으니까 좀 더 빠르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해를 하실 때는 좀 더 안전하고 한 중간 정도 안전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딱 비트코인은 금리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지금과 금리 값 한 1%에서 2% 사이 또 1.5% 딱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 저가가 형성됐을 때는 그 격차가 좀 더 줄어들었을 때 형성이 될 거예요 아마. 정확하게 이 턴할 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지표 꼭 기억하시고 저가 표출됐을 때 여러분들 매집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2년도 마지막 영상이고요. 정말 마지막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드리는 무료 선물방이 정말 좋은 내용이 오가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그런 관점들이 오가고 각자가 생각하는 뭐 지지나 어디까지 올라간다 또 며칠간 느낀 그런 느낌들도 나와 있고 정말 그냥 웃고 떠든다라기보다 실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 근데 혼자 하고 계신 분들은 웬만하면 무료 선물방 이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관점을 보면서 매매하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내년도 되면 조건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빠른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22년도의 평경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